숨 가쁘게 돌아가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산다는 것은 마치 이루기 힘든 꿈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직장, 가족, 개인적인 삶에서 쏟아지는 요구에 시달리며 마치 끊임없이 여러 방향으로 끌려다니는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혼돈 속에서 조화를 찾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과제입니다. 균형을 이루는 것은 정답이 있는 공식이 아닌 스스로를 발견해 나가는 여정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균형이라는 개념을 살펴보고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실질적인 전략과 변치 않는 지혜를 알아봅니다. 지혜로 유명했던 고대 그리스인들은 절제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의 중요한 열쇠로 여겼습니다. 절제는 무언가를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과 마음을 다한 참여를 의미합니다. 과도하게 탐닉하지 않고 경험을 충분히 음미하며 삶의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절제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대의 미덕을 통해 우리는 현대사회의 복잡성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하고 유한한 자원입니다. 효과적인 시간 관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매 순간을 어떻게 보낼지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마음가짐에서 풍요로운 마음가짐으로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마치 흥부의 착한 마음처럼요. 시간 관리 기술을 익히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위임하는 법을 배우면 일정을 다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고 현명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치 장독대에 차곡차곡 쌓아둔 김치처럼 말이죠. 오늘날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말 중 하나는 바로 시간이 부족해요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착각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선순위 설정이나 자기 절제와 관련된 더 깊은 문제를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소중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명확성과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우리의 행동을 가치관과 열망에 맞춰야 합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줄타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 역할, 책임, 열망 사이에서 저글링하며 피할 수 없는 혼돈 속에서 균형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삶의 한두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지속적으로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면 불균형의 증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처음에는 미묘하게 나타나다가 무시할 수 없을 때까지 점차 심해지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로, 불면증, 소화불량과 같은 신체적 징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스트레스, 짜증, 불안감 증가, 전반적인 불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균형의 증상을 인지하는 것은 필요한 방향 수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성취와 타인의 인정을 좇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은 마치 저축할 생각 없이 적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정신적 행복의 기반이 되는 관계는 관심과 보살핌이 부족하면 시들고 무너집니다. 자신의 열정과 관심사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기쁨, 창의성, 그리고 일상적인 의무를 넘어서는 삶의 목적 의식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불태울 활동을 위해 시간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그림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열정에서 멀어지는 것은 공허함, 지루함, 그리고 삶의 방향 감각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시 의사가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진단을 내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앞으로 살 날이 딱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잔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 가정은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불균형적인 부분을 파악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시간 앞에서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진정한 기쁨과 의미를 주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 연유붕은 절망감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찰과 행동의 기폭제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내게 남은 시간이 6개월뿐이라면 무엇을 할까라고 자문해 보면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바로 이러한 자기 성찰의 순간에 우리는 필요한 변화를 만들고 진정한 자신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단순한 금액이 아닌 여러분에게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선사할 만큼 엄청난 금액의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말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앞으로 10년밖에 살 수 없지만 그 시간 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사고 실험은 여러분이 이상적인 삶을 그려보도록 합니다. 이 연습은 환상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핵심 가치관과 열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삶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게 되면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마치 나비 효과처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삶의 목적과 만족감을 더 크게 느끼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균형 있고 생산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은 것을 하려는 덫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생산성은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80대 20 법칙으로도 알려진 파레토 법칙에 따르면 우리 결과의 약 80%는 우리 노력의 20%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작업을 찾으려면 먼저 평소 일주일 동안 하는 모든 일을 나열해 보세요. 그런 다음 스스로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 보세요. 어떤 일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요? 제 시간을 두 번째로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이 간단한 연습을 통해 여러분은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활동에 우선 순위를 두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상위 세 가지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은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와 개인의 생산성이라는 영역에서 3의 법칙이라고 알려진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원칙이 존재합니다. 이 법칙은 인간의 업적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를 드러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택된 몇 가지 핵심 영역에 집중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3의 법칙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결국 세 가지만이 우리의 귀중한 결과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메커니즘을 활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압도감과 분산된 노력의 상태에서 벗어나 명확성, 집중력, 그리고 레이저와 같은 정밀함의 상태로 이동합니다. 쉴 새 없이 연결된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정보 요구, 방해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3의 법칙은 이러한 혼돈 속에서 명료함의 등대가 되어줍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작업에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생산성을 마비시키는 정신적인 혼란과 결정 피로를 없앨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를 파악하는 것은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찰하고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정기적으로 할 일 목록을 검토하고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여러분의 노력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열망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몰입의 누적 효과입니다. 세 가지 법칙의 힘은 가장 중요한 일을 파악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히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온갖 유혹, 멀티태스킹의 유혹,
반짝이는 모든 것에 휩쓸리고 싶은 충동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을 가지고 세 가지 중요한 일에 집중할 때 우리는 복리의 원리를 활용하게 됩니다. 현명하게 투자한 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도 선택된 몇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될 때 그 효과가 커집니다. 우리가 내딛는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 완료하는 일 하나하나가 이전의 것들을 토대로 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속도가 붙는 눈덩이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미미한 진전처럼 보이는 것이 결국에는 기하급수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직업과 사업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도 적용됩니다. 건강 증진, 관계 강화, 새로운 기술 개발 등 무엇이든 꾸준한 집중만이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루고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섹션, 위임의 기술 마스터하기. 3의 법칙을 받아들이려면 종종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어려운 진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중요한 세 가지 업무에 집중할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하려면 다른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위임하는 데 능숙해져야 합니다. 위임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과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기술과 재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더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으로 업무를 완료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업무를 맡기고 우리는 우리만의 강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위임에는 명확한 의사소통, 현실적인 기대치 설정, 필요한 지원 및 리소스 제공이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도록 하면서도 업무가 전체적인 목표와 일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임의 기술을 숙달함으로써 우리는 사사건건 간섭하는 관리 방식의 족쇄에서 벗어나 보다 협력적이고 성취감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팀과 조직 내에 숨겨진 잠재력을 발휘하여 더 큰 혁신, 효율성 및 성공을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첫 번째, 열망, 내면의 불꽃에 불을 붙이세요. 시간 관리를 마스터하는 여정은 더욱 만족스럽고 균형 잡힌 삶에 대한 열망의 불꽃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한 폭의 동양화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갈망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러한 열망은 종종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현재 방식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진실의 순간, 마치 현타가 오는 순간처럼 찾아옵니다. 우리는 끝없이 늘어나는 할 일 목록과 부족한 시간에 압도당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는 마치 소확행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을 가치관에 맞추고 중요한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열정을 추구하고 관계를 키울 수 있는 자유로운 삶,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삶의 모습이죠. 만약 여러분이 그 열망의 불꽃을 느낀다면 부채질하여 더욱 크게 키워보세요. 두 번째, 결심, 생각과 행동을 잇는 다리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변화의 엔진에 불을 붙이는 첫 번째 불꽃과 같죠. 하지만 행동에 대한 확고한 결심 없이는 그저 바람일 뿐, 바쁜 일상 속에 스쳐 지나가는 덧없는 생각에 불과합니다.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고민의 영역에서 행동의 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모래 위에 선을 긋고 이것은 내게 중요하며 나는 이를 이루기 위해 전념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동적인 관찰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위해 초인적인 의지력이나 삶의 완전한 변혁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변화를 향한 분명하고 확고한 의지가 필요할 뿐입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목표를 설정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장독대에 금이 가도 10년은 더 쓴다는 속담처럼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 기술을 배우고 실행하기 위해 시간을 따로 할애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계획을 세우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세요. 마치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처럼
꾸준히 노력하면 누구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을 수 있는 사람, 당신을 책임지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결정을 공유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 꾸준함, 진정한 성장의 동력입니다. 열정과 결단은 기초를 다지는 일이지만 집을 세우는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엔진과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꾸준히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의 바람은 비로소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시간 관리에서 꾸준함이란 융통성 없이 엄격하게 살거나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와 가치관에 부합하는 습관을 길러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내키지 않을 때에도 꾸준히 행동하고 장기적인 비전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인식을 키우고 자신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미루거나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현실적인 마감일을 정하고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처럼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와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함은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 강해지는 근육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한 번에 하나의 긍정적인 습관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의 성공을 자축하세요. 완벽이 아닌 발전이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 끈기 꾸준함입니다. 장인이 되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 그리고 끊임없는 의심의 순간들로 가득하죠. 바로 이러한 순간에 목표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의지, 즉 끈기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끈기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수를 통해 배우며 비록 더디고 막막하더라도 꾸준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내면의 힘입니다. 끈기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깊은 신념, 역경을 이겨내고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좌절을 딛고 일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키우고 필요에 따라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마치 오랜 시간 풍파를 견뎌낸 든든한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어줄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성공일지라도 반드시 자축하십시오. 작은 성공들은 더 큰 목표를 향한 디딤돌이 됩니다. 마치 장독대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장처럼 말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껴보세요. 마치 한 점의 티끌 없이 맑게 갠 가을 하늘을 바라보는 듯한 기분을 상상해 보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좌절은 실패가 아닙니다.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여정을 받아들이고 흔들리지 않는 끈기만 있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이 결국 바다에 도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정신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하세요.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방해 요소 속에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울려대는 휴대폰 알림과 쌓여가는 이메일까지. 이러한 소음 속에서 집중력은 매우 중요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마치 레이저 광선이 혼란을 뚫고 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사소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정신력입니다. 집중력이 없다면 우리의 노력은 흩어지고 에너지는 소진됩니다.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는 망치로 집을 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매번 엉뚱한 곳을 때리게 되어 결국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집중력은 의식적인 선택이며 연습과 노력을 통해 길러지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 집중력, 한 마음 집중의 기술. 집중이란 외부 세계의 소음과 우리 마음 속의 잡념을 차단하고 현재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는 기술입니다. 시간이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눈앞의 일에 완전히 빠져드는 몰입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집중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은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생산성이 향상된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가 눈앞의 일에 집중하면서 주변 세계는 배경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러한 몰입 상태에 도달하려면 방해 요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하고 컴퓨터에서 불필요한 탭을 닫고 방해받지 않는 전용 작업 공간을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리고 집중을 방해하는 행동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작업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집중력이 향상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시간을 늘려갑니다. 성공을 자축하고 좌절하는 동안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집중력은 꾸준한 노력과 연습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는 기술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섹션, 방해 요소 극복, 집중력 되찾기. 방해 요소는 집중력의 적이며 우리의 시간과 주의를 훔치는 교활한 도둑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집중력을 잃고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느끼게 되죠. 이러한 방해 요소는 전화나 이메일과 같은 외부적인 방해 요소부터 걱정, 불안, 몽상과 같은 내부적인 방해 요소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뇌는 새롭고 자극적인 것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새롭고 흥미로운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죠.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하이퍼 커넥티드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자극에 시달리고 있어 집중력을 유지하고 방해 요소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방해 요소를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인지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특정 시간대인가요? 아니면 특정 업무인가요? 자신만의 방해 요소 패턴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실험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짧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집중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마치 토막토막 공부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방해 요소가 없는 전용 업무 공간, 예를 들어 독서실처럼 조용한 공간을 만드는 것을 선호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방해 요소를 예상하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섹션, 성공의 진정한 척도. 성공을 외적인 성취와 동일시하는 세상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기 쉽습니다. 마치 사람이 재산이 많으면 늘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종종 빨리 피는 꽃이 빨리 진다는 속담처럼 덧없는 성공의 지표들을 쫓으며 자신의 행복을 희생합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내 몸에서 나온 것은 내 몸에 이롭다는 말처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목적과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세상에 오래도록 기억될 만한 유산을 남기는 것이죠. 마치 세종대왕님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파트, 평생에 걸친 여정,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를 마스터하는 것은 배우고 적응하고 우리의 방식을 개선하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마치 굽이굽이 이어진 산길을 오르는 것과 같죠.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습관을 개발하고 awareness을 키우고 의식적인 선택을 하세요.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처럼 말이죠. 다양한 기술을 시도하고 좌절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여러 갈래 길에서 최선의 길을 찾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성격과 가치관에 맞는 시스템을 찾으세요. 험준한 산을 오르는 등산처럼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현명하게 투자하세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여유를 느껴보세요. 시간은 금과 같으니까